자, 뭐냐 하면은 곱하기 곱하기 시간의 곱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효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퍼스널 브랜딩 방정식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퍼스널 브랜드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 관심 많으시죠? 예. 저도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강조하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퍼스널 브랜딩 관련 코칭이나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면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퍼스널 브랜드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 공식을 여러분한테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브랜드 자산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에셋. 그래서 브랜드 에셋을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을 제가 쓰는 게 있어요. 만들어서. 자, 뭐냐 하면은 평판 곱하기 인지도 곱하기 시간의 곱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곱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 자, 요거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퍼스널 브랜딩 관련한 코칭이나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희 서비스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퍼스널 브랜딩의 요소 중에 인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인지도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뭐냐면 한번 평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중에 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만약에 이제 홍대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누구나 다 알아볼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아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예요. 왜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자, 이 경우는 인지도는 높은데 평판이 안 좋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평판이 높은 게 오히려 이제 독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 케이스를 볼게요. 우리 주변에 어떤 굉장히 훌륭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너무 인품도 좋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실력도 좋고,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이분 주변에 10사람한테 물어보면 10사람 다 이분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너무 활동을 안 하셔서 대한민국에 이 사람을 아는 분이 10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평판은 너무 좋은데 인지도가 이제 낮은 경우죠. 자, 우리가 그래서 평판과 인지도를 먼저 나눠서 구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식은 평판 곱하기 인지도라고 했지만은 저는 사실은 평판 관리가 된 후에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왜냐? 내 주변에 10명한테 레퍼런스 체크를 받아보니까 5명은 나를 굉장히 추천하는데 5명은 그냥 이제 쏘쏘야. 이렇게 10명한테 받은 게 갑자기 10만 명이 된다고 하면은 저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5만 명이 있겠지만은 쏘쏘인 사람도 5만 명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제가 노력해서 10명 중에 8명이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2명이 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해요. 자, 이걸 인지도 작업을 해서 만약에 10만 명으로 늘렸다.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2만 명이나 이제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일단 그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어떤 이제 평판 수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지도를 넓히는 전략을 쓰라는 말씀을 보통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인지도를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사실은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마케팅 전문가들한테 사실 이제 외주를 줘도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평판을 높이는 작업은 이거는 쉽지 않죠. 이건 내 전문성과 관련한 일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스스로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 너무 좋다. 우리 제품 너무 좋고 정말 사람들 내 서비스 받으면 너무 좋다고 한다. 단지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최고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소인 시간은 왜 중요하느냐, 좀 느낌이 오시죠? 자, 여러분, 신뢰가 뭘까요? 신뢰. 자, 제가 어느 날 어떤 업체랑 거래를 했는데 요 담당자분이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자, 요 감정은 뭘까요? 이게 신뢰일까요? 이거는 신뢰가 아니고 호감이죠. 예. 신뢰는 반드시 시간이란 개념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호감을 느꼈는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예, 쉽지 않겠죠? 예. 신뢰는 한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반복해서 내 마음이 확신이 될 때까지 느껴지는 게 신뢰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사인데 강의를 한 번 했어요. 근데 강의 평가가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이 담당자가 저를 신뢰할까요? 예, 그건 신뢰는 아니죠. 약간 좀 이제 호감이 늘어난 거죠. 근데 그 인연으로 제가 강의를 100번을 그 회사에서 했는데 100번 다 5.0 만점이 나왔어. 자, 그러면 좀 신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평판 그리고 인지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퍼스널 코칭을 할 때는 이 세 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여러분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지속해서 반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 한번 같이 드리고 싶어요. 한번 같이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퍼스널 브랜딩 전략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